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놀러 다니고 휴가 보내고 사실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7월에 좀 일정이 많이 이렇게 연달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감정,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었는지 그때의 생각들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 영상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지우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가면서 삼각대를 저기 있나? 저기 있겠다. 놓고 와서 이렇게 들고 찍기 시작했는데 여기 있겠다. 놀러 갔던 가방을 제가 사진관에 가져왔네요. 잠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찍습니다. 오! 제가 오늘 말할 거는 또 제가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준비 중인 일이 있어서 또 늦어질까봐 그냥 한 번에 찍고 한 번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아주 어지럽네, 어지러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DM을 많이 주세요. 지금 사진 이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찍고 계신데 이제 그걸 하실 분들, 사진관을 차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사진관에 다니고 계신데 차리고 싶으신 분들.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차려도 될까요? 아니면 사진관에 취직을 해서 뭘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 사진관에 취직을 해서 본인이 차릴 게 사진관이면은 사진관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제 앵순이가 사준 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진관은 사진을 찍고 포토샵 하는 게 주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손님 응대와 컴플레인 대처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정말 사사로운 거 있죠. 사진관에 구비해 놔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한번 차리려면은 4계절을, 최소 4계절을 겪어봐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보통은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찍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포트폴리오를 찍는다는 것은 모델을 초청을 한다거나 DM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혀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저도 프리랜서 포포를 준비할 때 그랬지만 이미 사진 찍혀본 경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에요. 예쁘고 잘생기면은 누가 찍어도 예쁘고 잘생겼어요. 누가 찍어도 그래요. 근데 포포를 준비하면은 제가 바디 프로필 할 때는 이미 몸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찍어 보셨기 때문에 포즈를 다 아시는 분들, 저는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분들께 이제 연락을 보내거나 예쁘고 잘생긴 분들한테 보내거나 모델 이제 출사 모델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드리겠죠. 그냥 생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한테 찍혀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 준비가 되신 분들을 찍는 것과 그냥 오셔서 찍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신 출중하신 분들은 수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오시면은 다양한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계절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는 출사를 나갈 때 겨울에 맨날 나가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 시간이 충분하고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건데, 이제 사진관을 차린다는 건 가게를 차린다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럼 여름엔 어떤지, 겨울엔 어떤지, 봄, 가을엔 어떤지 이게 다 달라요. 왜냐면 기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층마다 또 다른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다 몇 번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1층에 있고 일했던
이제 스튜디오나 사진관들은 다 뭐 2층 아니면은 지하 아니면은 철문이 있거나 뭐 그런 데였는데, 지금 저는 1층에다가 밑에 문이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 상당히 다릅니다. 1층이나 2층이나 똑같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상당히 다르고, 기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건조할 때 습할 때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과 반지하나 이런 쪽에 이제 아니면 목조 건물 이런 데 차리실 분들은, 옛날 구 건물 이런 차리실 분들은 습기, 여름에 습할 때 배경지가 말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쪼글쪼글해진다거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계절 한번 겪어봐라. 근데 내가 일하는 사진관이 습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대처하는 방법들, 노하우들이 저절로 쌓여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면 좋겠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뭐 피드에다가 내 작업 올려니 색감이 너무 좋아 이런 글들이 이제 댓글들이 달려서 자신감이 충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내 피드에 와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들은 나의 스타일이 맞는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거고, 그리고 친구를 옆에 두고 수정을 보여주는 것과, 친하니까 보여주는 것과, 생판 모르는 사람,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 를 옆에 이제 앉혀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것과는 또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1인으로, 보통 1인으로 많이 차리시는 분들이 처음에 다 1인으로 시작하시죠.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1인 사진관은 초반에는 이제 시간이 널널하니까 천천히 수정하면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밀리면은 대화도 하면서, 즐겁게 대화도 하면서 수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돼요. 요런 작업 속도, 요런 걸 하려면 정말 모르는 사람을 많이 수정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진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옆에서 도움도 받고 좀 터득을 하는 게, 그런 걸 쌓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진관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정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차리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제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진관마다 액션을 씁니다. 액션을 써요. 단축키로 입력을 해놔서 액션을 쓰는데, 보통은 뭐 사진관에서 사진관 재산을 빼올 수 없어요. 저는 근데 주변에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좀 보내주세요, 저것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쓰는 용지, 아니면 우리 사진관이 어떤 용지를 쓰는지, 얼마에 가져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제가 쓰는 용지, 자기가 쓸 용지에 따른 액션인지, 이게 용지마다 또 용지 크기에 맞춰서 액션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액션을 사진관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말을 해서 받았지만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액션을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액션이 없으면은 오래 걸립니다. 내가 숙련이 있다 그래도 단축키 한 번으로 차차착 되는 거랑 내가 하나하나 따서 하는 거랑은 좀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션 그거랑 액션 할 줄도 모르고 어디 경로에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이제 차린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찍고 보내고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동네도, 사실 저는 동네라서 그냥 찍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남성분들이시거나, 10대 남자 학생들은 안 그래요. 옆에서 봐야 됩니다. 남성분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찍고 가시는 거지, 주 타겟층, 소문을 내는 층들, 이제 여성분들은 옆에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옆에서 보고 이제 해본 적 없으신 분들, 지금 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이제 안 하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사진관에서 조명을 뭘 쓰는지, 왜 이런 조명을 쓰는지, 조명에 따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으신지, 카메라 바디랑 렌즈는 뭘 쓰는지
사실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좀 돼 있으신 분인지 그래야 제가 거기 맞춤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명을 뭘 쓰는지 그런 것조차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조명은 뭘 쓰는지를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공간에 따른 광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진가는 왜 이 조명을 쓰는지에 대한 궁금증, 이걸 궁금증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궁금증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할수록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그러면은 조명이 뭘 쓰는지 모르면은 당연히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를 모르시겠죠? 그럼 기본적인 내가 차릴 때 들 것 같은 이제 예상 비용도 구체적으로 책정이 안 되셨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것부터 좀 알고 이런 것도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답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저의 일이 있고 다른 일도 시작하고 있고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드리려고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고 가는 길이 있고 그러면은 색깔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다 답변 드리고 대화 나누고 하는데 너무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저 금액으로 차렸다고 해도 이게 뭐 당장에 확 쓰기에는 막상 닥쳐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내 돈에서 나가는 속도를 보면은 속도에 비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망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사진관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다니실 때 이 사진관은 왜 이런 조명을 쓰고 조명이 만약에 3점 조명, 4점 조명을 쓰면 하나를 끄면 어떻게 나오고 두 개를 끄면 어떻게 나오고 이 조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조명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 조명을 칠 수 있다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만약에 저는 이제 조명 두 개를 쓰는데 이게 콘센트가 따로 묶여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한쪽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하나의 조명으로도 찍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콘센트를. 아직까지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조명이 만약에 3개가 나갔어. 4점 조명을 쓰는데 3개가 나갔어. 하나로 어떻게 찍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사진이 다르게 나오겠죠. 원래 작업했던 것보다 원본이. 그럼 그때의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공간에 따른 광량 필요도 그리고 공간에 따른 렌즈 선택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3년 액자 가져가신 지 3년 뒤에 액자가 깨졌다고 이거 액자 문제 있냐고 환불하러 오신 분들 대응법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관을 잘못하셨어요. 보관을 잘못해서 사진 색이 다 망가졌는데 이거 여기 탓 아니냐. 근데 그거를 이제 4-5달 뒤에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대응법 이런 거를 좀 부드럽게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동네 사진관에서 이미 자리가 잡힌 사진관에는 그런 진상 매뉴얼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대처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죠. 그런 자잘한 거 그런 거를 좀 사계절을 통해서 배우고 오셨으면은 배우고 차리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의 개인 작업 나가서 예쁜 분들, 잘생긴 분들, 이미 포즈를 할 줄 아는 분들, 포즈와 표정을 할 줄 아는 분들을 찍고 작업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야외랑 실내랑은 또 조명이 아예 달라요. 그런 차이점을 좀 알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진관에서 사계절은 겪어보고 오픈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댓글이나 DM 그리고 뭐 카톡 이런 연락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길래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들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오픈 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고 사진에
흥행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들 잘 버티고 즐겁게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